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온라인 투어 2회째로 지난번에는 이제 서종에 있는 화서 이학로 선생 생가와 또 노산사를 방문해서 양평의병의 정신적, 사상적 기반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2회차로서 이학로 선생의 위정척사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을미년의 지평의병의 창의 과정과 그 세 주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 양평의병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이제 을미의병이라고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 지평의병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인지 아니면 이렇게 다 다른 의병의 뜻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왜 통일이 되지 않는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좀 헛갈리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1895년 을미년이거든요. 그 해가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이라 해서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지평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화서 이학로 선생의 위정척사 사상을 바탕으로 지평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일으킨 의병이기 때문에 지평의병이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또 이제 지평이 1895년 당시에는 지평군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1908년에 양근군과 지평군을 합쳐서 양평군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또 넓은 의미로는 양평의병이라고도 하는 것이니까 지평의병, 을미의병, 또 양평의병이 한민족 독립운동의 발상지가 양평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을미의병의 대표적인 3대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1895년 8월에 일본의 자객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11월 달에는 머리를 강제로 깎는 단발령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반발한 이제 유생들이 위정척사 사상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전통을 수호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국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의병을 일으키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에 그 주역이 이제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안승우 의병장이라든지 이춘영 의병장은 지난 1회차에 갔던 화서 이학로 선생님의 제자분들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화서학파에 속하는 분들이시고, 이제 김백선 의병장은 화서학파에 속하진 않지만 의병을 일으켜서 우리 전통을 수호해야 되고 우리 국권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같은 뜻에서 일어나서 이제 세 분이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안승우 선생님은 저희가 검색을 약간 해봤는데 안승우, 제천 이렇게 뜨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분들이 맨 처음에 일으킨 의병을 지평의병이라 그러잖아요. 지평분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켰기 때문에 지평의병이라 그러고, 또 원주에서는 우리 지평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평군 내에서 의병 봉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 원주군에 속하는 지정면 안창이라는 곳에 직결해서 거기서 이제 의병을 봉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에서는 또 원주의병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1895년 11월 28일 날 봉기 깃발을 들고 원주 관할을 향해서 이제 진군을 하는데 의병이 온다니까 원주 군수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원주는 무혈입성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제천을 향해서 가는데 제천 역시 군수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제천도 무혈입성을 해서 결국은 이제 지평분들이 주축이 돼서 강원도 안창에서 봉기를 해서 주로 나중에 활동한 부대는 제천이기 때문에 창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춘영 의병장은
하고 안승우 의병장은 거의 한 마을에 살다시피 하는 선후배 관계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서 문화생이란 말이죠. 네. 이춘영 선생이 당시에는 양동 출신이면서도 집안 사정 때문에 잠시 그 지평의 곡수라고 있어요. 곡수에서 이제 우거를 한다 그러죠. 일시적으로 가서 잠깐 사는 때 우리나라의 국권을 수호하고 전통을 지켜야 되겠다고 의병을 일으킬 결심을 하고 고향 선배인 안승우 의병장을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당시에 안승우 의병장은 자기의 그 선생님이신 성제 유중교 선생의 그 문집을 발행하기 위해서 제천에 가서 있었어요. 이제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제 안승우의 아버님이 되시는 이제 태양 안종우 선생이 계셨었는데 안종우 선생한테 자기가 온 이유를 설명을 하니까 김백선한테 가서 그럼 한번 상의를 해봐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김백선을 찾아가서 둘이 하루 의기가 투합이 돼요. 그래서 이 병력은 자기 그 김백선 의병장이 책임을 지고 그 밖에 군수 물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잖아요. 장소라든지 뭐 이런 것은 이춘영 의병장이 책임지기로 하고 지평에서 모시고 간 400여 명의 포군하고 같이 창의의 깃발을 드는 게 1895년 음력 11월 28일 날인데 그날 결국 지평의병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종호 선생님이 중간다리 역할을 정말 잘해주었기 때문에 네, 지평의병이 이제 생기게 그렇죠. 된 네. 계기가 그렇죠. 된 거네요. 네. 네. 안승우 병장은 태어나신 곳은 우리 지금의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사이실 마을이 되겠습니다. 생가터가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승우 의병장은 의병대장까지는 맞질 않고 그 의병이 활동할 수 있게끔 모든 그 체제를 갖추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이춘영 의병장이 수안보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거든요. 전사를 함으로써 그 후에 다시 안승우 의병장이 중군장의 직책을 맡아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제천 남산 전투에서 안승우 선생도 순국을 하게 됐죠. 그때 나이가 34세였었어요. 그렇죠. 이춘영 선생님에 대해서 그럼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춘영 의병장 역시 이제 지금의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안승우 선생하고 거의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 역시 양평의 명문가인 택당 이직 선생의 구세손이 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신 화서학파에 속하는 분인데 지평의병의 의병장이 돼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특히 충주 쪽에 가흥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흥 공격을 아주 강력히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가흥이라는 데는 옛날부터 가흥창이라 해가지고 세곡을 모아서 이제 백길로 서울로 이제 운송하는 남한강가에 이제 창고가 있었고 거기에 일본군의 병참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병참 기지를 쳐부숴야지만 일본군의 어떤 세력을 꺾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중군장으로서 이춘영 의병장은 굉장히 가흥 공격을 주장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가흥을 공격하다가 가흥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춘영 의병장의 나이가 28살 되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젊으신데 젊으신 분이 결국은 일찍 돌아가시게 되죠. 지금 의병장님의 묘소는 우리 지금 그분의 생가하고 가까운 양동면 석곡리에 모셔져 있습니다. 을미의병 묘역이라 해서 지금도 거기 가시면 이제 안승우 의병장님의 묘소는 2007년에 묘역을 조성하면서 글로 이장을 하면서 맨 상단에 또 김백선 의병장이라든지
지평의병 창의의 세 주요 의병장님들을 다 모시려고 자리를 다 지금도 만들어 놔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춘영 의병장이나 김백선 의병장은 자기 고향에 묻혀 계시고 아직 그쪽으로 이장은 아직 못하신 상태가 돼 있습니다. 김백선 의병장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김백선 의병장은 지금의 양평군 청월면 가른리에서 태어나셨어요. 5살 때 콩 한 가마니를 들고 마루를 올라갈 정도로 장사였다랍니다. 이제 옛날에는 장사가 태어나면 집안이 망한다 그랬어요. 장사가 되게끔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재산과 이런 게 필요한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김백선 의병장의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5살 이후에는 용문사를 보내줬다 그래요. 그래서 용문사에서 성장을 했다랍니다. 집안에서는 장수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용문사를 보내서 거기서 장수로 성장하게끔 이제 보낸 거죠. 네. 그래서 용문산에서 성장하면서 그분의 그 풍채가 구척장신의 엄청난 장사였다. 하여튼 서두에 보면 그 처형당했다고 이제 네. 안내가 되어 있던데 그거는 이제 신분의 차이로 된 거 아닌가요? 이제 맹영제하고 이제 가서 그 의병을 일으키자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해서 이춘영 의병장이 와가지고 의병을 일으켜서 선봉장이 됐잖아요. 네. 지평의병에서도 선봉장, 또 추후에 확대 개편된 호좌의진에서도 선봉장이 됐는데 최초의 의병 전투입니다. 장해협 전투에서 김백선 의병장이 이끄는 그 지평의병이 일본군하고 강군을 물리쳐서 이제 승리했고, 그 다음에 호좌의진으로 확대 개편돼서 거기에 호좌의진의 선봉장이 된 후에도 충주성을 함락하는 그런 큰 전과를 올리거든요. 그 충주성을 함락할 때도 김백선 의병장의 역할이 제일 공이 컸다 그래요. 그런데 김백선 의병장이 가흥창을 공격하는 그런 전투를 하게 됩니다. 여러 다른 의진하고 같이 협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김백선 의병장이 안승 의병장한테 증원군을 요청을 했는데 증원군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보내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원군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결론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안승 의병장과 유인석 총대장에게 너무 과격하게 항의를 하기 때문에 군율 위반이다 그래서 유인석 의병장이 처형을 명령하게 되거든요. 군기 위반죄로 처형을 하게 되는데 그 의병진의 전투력을 좌우하는 선봉장을 처형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김백선 의병장이 평민이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 때문에 그 처형까지 이르렀지 않느냐, 그런 평가가 지금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평의병이 창의 과정, 지평의병의 창의의 세 주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묘도 다니고 생가지도 다니면서 설명을 올렸는데 뭐 느끼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저 양평에 오래 살면서 이렇게 처음 듣는 이제 성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이로서 이제 많이 홍보하고 알려짐으로써 양평에 대한 좀 자부심도 조금 생길 것 같고요.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지평의병을 국맥지평의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지평의병은 알려지지 않고 그냥 호좌의진 또 뭐 무슨 제천의병이 더 많이 알려져가지고 검색해도 그분들을 검색해도 제천의병으로 나오니까 양평의병에 대해서 지평의병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부분이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평의병이 많이 부각이 돼서 국맥지평으로서 많이 알려지고 그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오늘 이 자리가 좀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